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나라는 소망 갖고 믿음 갖고 갔다가 이렇게 피해받고 이렇게 신지 못한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 돌아보기라도 해줍니까? 절대로 국민화합 이야기 그 말로만 해도 절대 된 거 없습니다. 정권을 탈취하기 전부터 거짓말을 일삼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 토성이입니다. 2020년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차량들은 어디론가 바삐 갈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은 성큼 다가왔건만 서울 도심 한복판의 날씨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동장군의 기세가 옷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동장군의 기세는 때가 되면 물러가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어둠 속으로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우리 사회를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겪느라 이곳저곳에서 아주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날로서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가 사라진 이날을 기준하여 그 전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유튜버들의 생생한 영상 기록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 51.55%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모으고 서럽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결정이 있었던 날 헌법재판소 앞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아주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큰일이 나도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버스 지붕에 설치했던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탄핵 반대 참가 시위자 중 한 사람을 그대로 덮쳐 현장에서 한 명이 직사하는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저리도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이날 이 한 사람만이 유명을 달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집회 현장 외에 4분의 목숨이 집회 관련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어째서일까요? 네, 스피커 세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이분을 치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서 금방 숨이 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남자분이 했고 저는 경찰들한테 빨리 119 불러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경찰들은 저 119는 한 25분 만에 왔습니다. 현장에.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시 대국민과 약속했던 국민통합은 대통령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휴지통에 처박아 놨는지 집권 만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통합의 흔적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죽창가, 친일파, 일베 등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내용에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 김경수 구속! 무너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대한민국은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민 간 통합은 이때를 전후하여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외 보수우파의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비롯한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문재인 세력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들 전부의 활약상을 다 일일이 보여줄 순 없지만 여기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애국당으로 시작한 우리 공화당은 삼선 의원인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나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보수우파의 대표적 정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한 폐렴이 터지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 집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우한 폐렴 사태 이후 투쟁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들은 3년 넘게 눈물겨운 투쟁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매주 토요일마다 궂은 날씨도 뜨거운 태양도 마다 않고 집회를 3년 넘게 해야만 했던 걸까요?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이 거짓 선동 조작 업무에 의한 촛불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권력 찬탈 세력이다.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권 돌아서 3년도 안 돼가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권력 찬탈 당하면은, 탄핵되시면은 나라가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그 책임은 소위 말하는 배신 세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3년간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경제, 그런 반역사적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은, 그것은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취재 도중 인터뷰에 응하는 일부 시민은 익명과 모자이크 처리를 간곡하게 부탁하여 왔습니다. 좌파들에게 인신공격과 인격살인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사회의 분열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문재인은 솔직히 대통령도 아니고요. 조작으로 된 거잖아요. 드루킹 조작으로. 그는 드루킹 조작이라고 김경수도 판별이 나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조작이 맞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도 가만히 냅두잖아요. 아니,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판별이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개헌도 하자 하고, 대놓고 이제는 개헌도 하자 하는데 왜 모르는 건지, 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나가는지 모르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실까요? 왜 개헌을 하자는데, 자유를 빼자는데, 공산주의 법으로 넘기자는데